자, 1차 주제 3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남북 통일이 좋은 것일까입니다. 먼저 찬성 쪽에 주장 펼치기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평화 안보가 강화되고요. 남북 통일은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이 늘어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가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기술력과 자본이 풍부한 반면 북한은 천연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통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억압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통일에 찬성합니다. 남북 통일을 하면 다른 여행을 많이 갈 수 있고 금강산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자본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는 자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일한다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가 큰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약 13만 명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구 평화를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인구수가 많아지고 전쟁을 안 할 수 있고 북한의 자원이 많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해서 철도로 영국이랑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반대측에 주장 펼치기가 있겠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세금 부담과 경제적 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약 160조 1,449조 원으로 예상되며 그러면 남한 국민의 세금은 1인당 월 1,00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반발로 통일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활 방식이라서 통일 과정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남북 통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통일하는데 약 100조 달러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생깁니다. 남한과 북한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사회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통일 이후에도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민족 통일보단 분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반대합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저희의 정치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역 규모가 460배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에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반대합니다. 통일 비용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 다음은 반론하기가 있겠습니다. 찬성 쪽부터 반론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통일할 때 100조 달러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산가족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럼 이산가족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100조 달러를 쓰면은 좋지 않을까요? 수연님께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든다 했는데 막대한 통일 비용은 남한에 은행이 많기 때문에 돈을 대출하면 됩니다. 네, 민수님께서 정치적 갈등이 있다 하셨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하면은 갑자기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를 봐서 하는 거니까 정치적 갈등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님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했는데 북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시연님께서 교육 규모 차이가 커서 남한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북한이 남한보다 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비님이 전쟁 가능성이 증가하다고 했는데 북한과 남한이 휴전 상태라서 지금 통일하면은
전쟁 가능성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서님께서 주변국에 반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면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국의 반대보단 찬성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윤님께서 남한이 북한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돕게 돼서 북한이 많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윤호님께서 통일을 하는데 100조가 든다고 하는데 100조보다 그 이산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통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님께서 통일을 하면 100조라는 큰 돈이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1년에 국방비만 해도 최소 50조 원이라는 큰 돈이 듭니다. 다음은 반대쪽에 반론하기가 있겠습니다. 배수민님이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에서 대출할 돈을 다 포함하여 그 통일 비용으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령님께서 이산가족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미 80년이 지나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이산가족은 만날 수 없지 않을까요? 허준우님이 전쟁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땅이 더 커져서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수민님이 지하 자원이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돈이 100조 달러를 넘기려면 좀 더 손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민님께서 자원이 많아진다 하셨는데 자원을 캐려면은 국민들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우님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한 나라였고 북한이 저희에게 불만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분단이 된 건데 이게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민님께서 경제적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 경제적 이익이 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님께서 나라가 평화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서로의 의견 차이로 충분히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문하기가 있겠습니다. 질문하기는 반대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민님. 수민님께서 자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100조 달러와 북한의 빚, 자원을 캐는 노동력 비용까지 다 하여 남한이 그 통일했을 때 그 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은행에 대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한의 은행에 대출도 안 되면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서 잠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소연님. 네, 우리나라 은행 누구한테 질문? 배수민님 저희 나라 은행에 약 얼마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수민님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100조 달러라는 돈은 정말 비싼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의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은행에 있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한테 빌리면 돼요.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리면 됩니다. 외국한테 돈을 빌리면 그거의 빚을 저희가 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어떻게 추후에 자원을 캐면 됩니다. 북한에 자원이 많아요. 그걸 캐면 돼요. 준우님께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또 불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우리 문화에 적응한다면은 우리 문화에 절대적인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우님이 제 의견에 서로 합의를 봐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는데 정치적 이념, 법적 체계, 경제 가치관 등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맞출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몰라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도움 줄 사람? 장민님께서
남북통일에서 다른 나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은 현재 자유권, 이동권 그런 게 다 막혔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을 해도 찬성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여행을 가능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북한이 허락을 하거나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민님께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통일 비용과 북한의 빚을 갚는 것도 모자라서 철로를 세우려는 돈을 만들려면은 빚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 생기면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꼭 그래가지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은 찬성 쪽 질문 아이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현서님께서 이산가족 분들 중에 80년이나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모든 분들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가족분들을 안 만나게 해주시는 것보다 만나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미 80년이 지난 지금 이산 가족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산 가족 만남을 해도 별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빈님에게 반론하겠습니다. 질문해줘. 질문. 저희들은 북한은 불만을 갖고 저희 나라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만을 안 갖게 서로 불만을 이해해주면서 퍼즐처럼 맞춰가는 게 어떨까요? 불만을 이해가면서도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2분 20초 남았습니다. 서령님. 윤지님께서 땅이 커지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땅이 커지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남북한이 통일한다면 남북한이 이길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공장을 지을 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통일할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 윤호님께서 통일을 하게 되면 100조라는 돈이 드신다고 했는데 계속 이대로 휴전된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1년 국방비만 해도 50조 원이 드는데 그걸 2년만 해도 100조는 그냥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우님이 말하는 100조가 아니라 10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6년 동안 기다리는 만큼 더 빚은 축적될 것입니다. 아까 윤호님께서 그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과 통일 비용이 합쳐져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원래 있던 남한에 있던 무기 만드는 곳과 북한에 있던 무기를 만드는 곳을 합치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딱히 공장을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장을 안 세워도 서로의 경제적 차이는 이미 몇 조씩 벌어져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꾸려면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령님까지. 현서님께서 이산가족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 이산가족분들은 약 13만 4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은 안 되더라도 많은 인원인데 그래도 통일을 해서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서 생사는 알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북한에 이산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장 다지기가 있겠습니다. 주장 다지기는 반대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군사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외부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세금이 증가해서 경제적 부담이 올라갑니다. 소비와 투자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문화적 차이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반대합니다. 정치적 이념, 법적 체계, 경제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통일 이후에도 오랜 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현재 속해 있는 유엔과 대립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80년 동안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를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서로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반대합니다. 북한의 인구수 약 35%가 마약 중독인데 통일을 하면 마약범들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찬성 쪽에 주장 다지기가 있겠습니다. 찬성합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더 좋은 군사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를 해주면 도덕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찬성합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제가 볼 때 인도적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 국방비 감소와 평화적 정착,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한 통일을 찬성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고령화, 저희 둘이 통일하면 고령화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역시 통일을 통해 개선될 수 있어서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남북이 통일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남한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그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인구수가 많아지고 전쟁을 안 할 수 있고 북한의 자원이 많아지고 이산 가족끼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면 북한의 우방국가 러시아, 중국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차 결정하기 전에 의견이 바뀐 친구는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쪽에서 찬성 쪽으로 한 명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찬성 쪽에서 반대쪽으로 한 명이 이동했고요. 네, 반대쪽에서 찬성 쪽으로 두 명이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찬성이 10명에서 11명으로 반대가 8명에서 7명으로 결과가 나와서 오늘 집단 토론 최종 토론 결과는 찬성 쪽이 승리했습니다. 집단 토론 이렇게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따가 글쓰기 하겠습니다.